금리 나는 다른 세상 이야기. 기존 대출금리가 10년 만에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잡힌 물고기한테 먹이 안 준다라는 얘기가 실제 현실임을 이제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빚을 내서 뭐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착각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빚내 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낀 돈으로 자기 돈으로 뭔가 자산을 불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거지, 빚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이용해 가지고 돈 버는 일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금융권들이 왜 그렇게 앞다퉈서 빚을 내라고 권장했겠습니까? 개인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사에서 왜 그렇게 대출을 해줬겠습니까? 정권사에서 대출 받으면 그들은 그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사타파라타를 엄청 반복하면서 정권사에 엄청 돈을 벌어다 주는 ATM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가 얼마다, 대출 이자가 낮다라는 건 언제든지 대출을 더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쉽게 돈 빌려가지고 뭐 저금리일 때 2% 3% 대출 받아서 수익 7% 8% 내면 5%가 수익인데 왜 돈을 안 빌리고 왜 자기 돈으로만 뭔가를 할 생각을 하냐,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한동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빚을 내라고 부추겼죠. 근데 그렇게 부추겨서 빚을 낸 사람들이 2022년부터 되게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하겠습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내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뭐 3.5%로 5월 25일에 또 동결한다고 그러면 빚낸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지냐고요? 안 나아집니다.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빚을 낸 사람들, 무리하게 빚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금융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잡힌 물고기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다라고 하면 수십 년간 서서히 대출 이자를 올려서 죽을 때까지 뜯어먹을 거고요. 빚 못 갚을 사람이다라고 하면 곧바로 집이든 차든 가족이든 뭐든 다 뺏어갈 겁니다. 외벌이다, 뭐 이제 맞벌이 하라고 시키겠죠. 맞벌이 하고 있다, 투잡하라고 얘기하겠죠. 쓰리잡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래도 안 된다, 자식들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이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부모가 빚지면 자식들을 노비로 팔아먹었죠. 그러한 일들이 요즘 세상에 없냐? 있죠. 그리스였나요? 되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 관광객들 상대로 이제 여성이 몸을 파는데 그 성매매한 값이 3,000원이나 2,000원이었냐? 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겠다고 하죠. 왜 그렇게까지 전락했냐?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일본 소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파는 율량녀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불법이 아니고서야, 뭐 범죄를 저질러서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걸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냐고요. 손가락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엄연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고 산업이고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페미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황이 오면 아예 그냥 입도 뻥끗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대출로 굴러가서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죠. 이 나라 일본이 한때 1980년대 끝내줬죠. 전 세계를 호령했죠. 미국에 있는 주요 빌딩 중에 일본 게 아닌 게 없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영광을 일본이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네 삶은 많이 참혹해지고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잔인해질 겁니다. 지금 현재 고물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앞으로 몇 년간 소비를 할 수 있는 주요 중산층들이 대거 몰락합니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죠. 옷 안 삽니다. 뭐 외식 못합니다. 여행 포기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980년대 70년대 하와이 가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90년대, 00년도, 2010년도 어땠습니까? 일본에 살면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죄들이 넘쳐났던 게 일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비디오 시장도 가장 폭발했던 것도 일본이고요. 왜겠냐고요. 그거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결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습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됐다. 좀 숨통이 트인다. 이런 얘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상황은 꽤나 충격적이고 꽤나 끔찍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속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하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급선무죠. 그렇게 점점 더 개인적으로 바뀌고 이기적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삶의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노년에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요새 부쩍 은퇴 이후의 삶, 60대, 70대 분들의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왜냐? 제게도 곧 다가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다, 액티브 시니어다. 이게 다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액티브 시니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허덕이면서 미친듯이 일해야 되는 거죠. 어이 김씨, 이씨, 박씨 온갖 모멸감에 반말에 욕설에 굽신굽신거리면서 반항조차 못하고 그냥 일해야 되는 거죠. 왜요? 빚 갚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점 더 빚을 낸 사람들은 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소득 중산층들, 고위직 공무원들, 판사들, 검사들, 의사들 이번에 연끌해가지고 집을 3채 다 7채 샀는데 그들이 지금 되게 궁지에 몰려있다고 하죠.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허덕이면서 미친듯이 일해야 되는 거죠. 은퇴? 못하는 겁니다. 잡힌 물고기입니다. 금융권들에게. 그 잡힌 물고기들에게 금융권이 금리 인하해 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허덕이면서 너 고정금리잖아. 고정금리 8% 10%잖아. 네가 그렇게 대출했잖아. 누가 대출하라 그랬어? 너 신용점수가 안 좋잖아. 다른 친구들 2% 3%인데 그건 신용점수가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너는 신용점수가 안 좋잖아. 10% 내. 12% 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 신용점수를 책정하는 그곳은 금융권입니다. 개개인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 입고 들어오면 빚 갚아. 이게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명심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